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함께 한번 비교하면서 다뤄볼까 해요. 어른하고의 관계, 놀이모습입니다. 1, 2학년은 천사죠.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선생님 말도 잘 듣고 달리기만 해도 좋아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아주 강한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제일 즐겁습니다. 그걸 뒤에서 받쳐주는 게 엄마, 아빠,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제일 잘 보여야 될 사람은 두 어른입니다. 두 어른이 너무 좋고 너무 의지하고 싶고 너무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에요. 그래서 누가 잘 앉아 있는지 보자 그러면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알아요. 분명히 지금까지 딴짓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어머 우리 반 친구들이 너무 잘 앉아 있네 그러면 날 말하는구나.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잘 앉아 있었지 하고 착착착착 잘 앉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6학년을 주로 한 저로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다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어쩌면 선생님 말 한마디에 저렇게 마치 꼬마 배우들처럼 차차차차 앉아있지? 참 예쁘죠. 엄마 아빠에게도 이 시기에는 정말 제대로 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얘는 아기 때보단 덜해야 하지만 아닙니다. 정말 예쁠 때죠. 이렇게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따라주는 이 시기,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호자로서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권위라 그러면 좀 안 좋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진정으로 어린이들이 위험한 일이 있을 때 하지마! 움찔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권위예요. 또는 이건 이렇게 해야 해! 할 때 원리는 모르지만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게 그것이 권위입니다. 놀 때는요 어린이들이 달리기만 해도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들은 사실 태어나서 중력에 묶여 살았었어요. 누워있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이렇게 어기저기저 걷게 되고 나중에는 제법 몸의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과 우리 1학년 어린이들의 솟구쳐 오르는 생명력, 이것이 합해진 형태가 1학년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걸어도 그냥 걷는 게 없습니다. 폴짝폴짝 뛰면서 중력의 힘과 내 힘의 상호작용을 느끼면서 아주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폴짝폴짝 뛰는 것에만 너무 재미를 들이면 좋지 않습니다. 감각적으로는 땅과 만나야 해요. 그래서 땅을 쿵쿵 밟는 힘, 홀짝홀짝 이렇게 작게 움직이기보다는 아주 커다랗게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때 팔 곳곳에 몸 곳곳에 느끼는 감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때 어린이들에게 줄넘기가 좋은 겁니다. 쿵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거요. 그 다음에요 우리 어릴 때 했던 놀이 중에도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사방치기. 한쪽 발로 세상 딛고 두 쪽으로 세상 딛고 점프해서 뒤돌고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이 땅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자기 몸의 균형을 잡게 하는 놀이예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남자애들이 힘을 좀 뽑아줘야 된다. 걔하고 어린애하고 어떨 때는 비슷하거든요. 예. 어린이들 미안해. 걔들도 말이에요. 운동장에 쫙 풀어놓고 막 뛰게 하잖아요. 몇 시간을. 그런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만 걔에게 훈련 기다려. 착착착착착 어디에 먹이가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에너지를 쏟아요. 사실은 두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더 많은 거 아시죠? 그리고 천천히 움직일 때 더 에너지 많이 쓰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린이들 놀이에도 막 나르고 뛰고 엉키고 하는 신체 에너지를 빠르게 쓰는 이런 활동도 좋지만요. 특히 남자 어린이들 발라줬습니다. 자기 몸을 컨트롤하면서 균형 잡고 이렇게 신체의 대근육을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이게 하는 활동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3, 4학년으로 가볼까요? 자, 보호자의 권위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드디어 엄마 아빠 말은 안 듣기 시작합니다. 짧다니까요. 그럼 누구 말을 듣느냐?
선생님 말은 듣습니다. 그리고 점점 또래 친구 말을 듣기 시작하죠. 엄마 아빠는 약간 무시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다? 사실은 2학년 때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전까지는 내 보호자가 최고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 말이 세상 옳은 말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제일 예쁘고 멋있고, 우리 엄마 아빠는 제일 힘이 세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여러 친구, 보호자들,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은근 비교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완벽하지 않을지 모른다, 이런 회의를 갖게 돼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 선생님은 나은 것 같습니다. 공부라는 게 꽤 괜찮은 거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데 그걸 선생님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은 좀 듣습니다. 하지만 말 잘 듣고 아직까지 예쁜 3, 4학년들 만나고 계실 때 이번엔 선생님들이 교사로서의 권위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쁘죠? 이쁘고 말귀도 조금씩 알아듣고 그러니 얼마나 잘해주고 싶습니까? 물론 잘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다. 교사의 권위를 놓으시면 5, 6학년 때는 너무 어린이가 힘듭니다. 이때는요, 제법 규칙이 있는 놀이를 좋아합니다. 말하자면 예전에는 잡아, 달려, 이런 거, 얼음, 땡, 이 정도만 좋아했다면 이제 경찰과 도둑이 생깁니다. 도둑을 경찰이 잡으려고 따라가는데 구름다리 함정도 만들고, 잡혔을 때 감옥도 생기고, 살려줄 때는 어떻게 살려준다, 이런 거 생기고요. 잡기 놀이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술래가 됐다가 탁 끊으면 도망갈 수 있는 이런 어느 정도의 규칙 있는 놀이를 좋아합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다 노는 걸 좋아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 놀이 기능이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보드게임도 좋아합니다. 또 구체적 조작계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작하는 놀이도 되게 좋아할 때입니다. 이제 5, 6학년으로 가겠습니다. 보호자 말씀 안 듣는 거 압니다. 네, 교사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럼 누구 말을 듣느냐? 좋아하는 사람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아이돌입니다. 이제 어린이들은 게임과 팬덤으로 소통합니다. 그리고 놀이를 하더라도 자기들만의 규칙을 찾아요. 그래서 놀아라 라고 모이게 하면 40분이지 않습니까? 30분은 놀이 규칙을 정합니다. 거기서 주도성도 나오고 자기들끼리 그러면 되겠다, 안 되면 되겠다, 인과관계도 약간 생각하고 놀이 규칙을 정하고 10분 놀았는데 아주 재밌게 잘 놀았다, 이런 만족감이 들 정도로 자기들의 놀이 규칙을 만듭니다. 또한 이런 팬덤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진짜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2학년의 어린이를 맡기 위해서 최신 노래도 계속 들어야 되고요. 팬덤도 계속 조사해야 되고요. 게임도 해봐야 됩니다. 어린이들하고 얘기 나누다가 너 도티냐? 내가 같은 아미로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 한마디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공부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만의 규칙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이 시기에 나타나는 게 배타성입니다. 자기들만의 규칙, 자기들만의 세상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저희도 한쪽 눈은 감고 있어야 되죠. 모르는 척. 하지만 한쪽 눈은 뜨고 계셔야 됩니다. 이 일탈 행동이 어린이들에게 선을 넘는 그런 행동이 될지는 항상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넣었을 땐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점점 어른과 어린이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둘 다 잘 듣다가 한쪽만 듣다가 다 안 듣다가, 그렇게 어린이는 어른에게서 독립해 나가겠죠. 놀이도 그냥 신체 활동만 막 즐기다가, 그 다음엔 규칙이 좀 필요하고 머리를 좀 쓰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들만의 놀이를 만들고 팬덤을 형성하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모르는 놀이, 우리가 하지 않았던 놀이들도 나타나요. 이렇게 어린이들은 점점 저희 곁을 떠나겠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자녀의 양육의 목표는 뭐다? 독립입니다. 그들을 독립시킬 때까지.
좋은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